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격술의 도ям입니다. 사주 공부를 하고 좀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그동안에 우리가 사주를 가지고 이론적인 부분,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간부터는 좀 실전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실전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사주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문헌에도 나오고 현재도 또 해석이 되겠습니다만 사주 자체는, 타고난 사주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나온 차와 같다. 그런데 이 대운이라는 것은 여기가 되죠. 대운이라는 부분, 이게 대운. 이 대운이라는 부분은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사주가 차라면 지나가는 운세예요. 운세. 그죠? 대운이 운세이기 때문에 이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운세가 나쁘다면 그 사주는, 그 명조는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이 사주를 이끌어 간다,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대운이 사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오늘 짚어볼 건데 좀 약간 세밀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대운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크게 이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대운이 진짜 엄청 중요하거든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운에 따라서 기룡화복이 막 형성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부자가 되거나,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망아지거나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근데 대운을 저희들이 얘기할 적에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대상신운, 그죠? 그 다음에 소상신, 그 다음에 병상신, 그 다음에 절상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신이라는 부분 때문에, 상신의 부분은 그만큼 이 상신이 수입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수입에 따라서 운세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상신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우리 육기역수파입니다. 근데 이거에 따라서, 대운에 따라서 그 기룡화복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어느 한 역술가의 사주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는지, 또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 사주 자체를 갖고만 해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데이터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걸 사주를 풀어보려고 하니 한번 잘 보시면 공부하시는데 어떤 주요 포인트가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아마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이 명주는 계묘년생입니다. 계묘년생이라고 그러면 이제 올해가 이제 61세, 그죠? 61세 건명이 됩니다. 건명. 자, 신금일간이 언제 태어났어요? 진달에 태어났습니다. 진달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항시 나눠보라고 그랬죠? 나눠보라고 했을 때, 월째 타고났을 때, 요 실금일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을개무가 있고, 지장간에 을개무가 있고, 절처에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뭘 배웠죠? 맨 처음에 뭐가 올라온다? 바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병화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병화가 절처에서 올라왔고, 따라서 무토 같이 올라옵니다. 진에서 임묘는 임과 신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렇게 임묘는 두 개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용신 첫 단추에서 말씀드렸죠. 자, 금일주들은 앞에 있는 부분이 여기가 토가 되고 뒤에 있는 부분이 수가 되죠. 그죠? 가을이니까. 그러면 이 을개무에서 용신을 일단 잡아야 되죠. 그래서 요 무토가 용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봤을 때 신금일간이 무토가 여기 용신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용신이고 상신도 나눠지겠습니다. 그러면 토를 생하는 것이 상신인데 이 아내가 상신을 갖고 태어나질 못했어요. 상신이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갖고 태어나지 못하는 바람에 요 병화가 절초에서 올라오는 병화가 상신이 됐어요. 관성이 이제 상신이 됐겠죠. 그래서 상신은 이렇게 별표를 할게요. 이렇게 상신.
글씨를 잘 쓰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죠? 용신은 동그라미 쓰고. 이렇게 우리들만의 어떤 약속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 신금일간이 용신의 인성을 갖고 상신을 관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 진달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진달에. 근데 여기가 뭐죠? 음간이죠. 음간이니까 이 건명인데 음간에 태어나서 이렇게 역행을 갑니다. 이렇게 사주를. 그래서 여기 1대운이에요. 여기 1대운, 여기 11대운, 21대운, 31대운, 41대운, 51대운. 그다음 61대운. 현재 여기 와 있다는 얘기죠. 요렇게 돼서 일단 용신하고 상신을 표시하고 가자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요 진에서 태어나서 요렇게 돌아서 어디에 와 있다? 요 유에 와 있는 거죠. 61세 대운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이 무토가 용신이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병하고 무토가 있을 때 요것이 이제 상신이 됐죠. 상신이 되는 상황이니까 상신 화상신이라는 것이 일지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때까지 빼놓고 있던 부분, 공망적인 부분, 계묘의 공망은 진과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공망이 돼 있죠. 두 개가 다. 왜 여기 연주 기준 공망입니다. 여기 연주 기준 공망. 그러니까 여기도 공망이라 이거죠. 공망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렸지만 공들이지 않으면 망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어 있다는 거죠. 일부 학자분들은 채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채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망을 저승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덕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상신이 됐기 때문에 배우자덕이 있는데 공망이 되는 바람에 있을 경우는 도움이 되지만 주말부부를 한다든가 월말부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겠죠. 자, 근데 이번 시간은 그 세부적인 건 수업 시간에 늘 하면서 나중에 또 다루기를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대운에 관계된 얘기니까 여기 대운이죠. 대운에 관계된 걸 얘기를 하니까 자, 첫 대운에서 묘대운에 들어갔습니다. 묘대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묘대운에 첫 대운에 들어갔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토라는 부분이 살아나면서 목화가 그래도 여기가 목화가 살아있으니까 그렇지만 목한테 얻어맞죠. 상신은 근데 여기는 어린 나이에요. 여기까지는. 그죠? 여기가 1대운 11대운이니까 요 학창시절이죠. 그래도 어린 나이지만 목한테 화가 당하고 있으니까 어떤 수입적인 면을 창출할 때는 아니고 여기 때는 이제 두 개 따지면 학업적인 때죠. 학업적인 때고 어떤 인성 공부가 이제 해야 될 때인데 어떤 경제적 어려움으로 토국수 맞았잖아요. 용신이 이제 인성이니까 요 인성이 이 무국토를 맞아서 좀 힘이 들었다 이런 얘기죠. 이제 전반적으로 결정적으로 이제 저기가 경제 활동은 요 축대운부터죠. 이렇게 축대운부터. 여기 21대운입니다. 21대운인데 축대운은 그래도 그죠? 축대운은 그래도 뭐가 있었느냐? 축대운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축대운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축대운이 없을 것 같은데 축대운에서부터 축에는 이 축을 딱 들어갔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일단 절차가, 그죠? 간목이 딱 뜹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병화가 들어가죠. 여기 재에서 상신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래도 경제활동 직장에서 정제니까 이게 정제죠. 정제니까 직장에서 그래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요때 운이 좋아서 공부도 좀 잘하고 해갖고 요 시절이 언제냐면 요 시절 때 공무원을 했어요. 공무원 해갖고 공무원 시절이 지나가면서 경제활동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신이 절제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개신기가 들어가 있죠. 개신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다? 개신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 개신기에서 이 상신을 벌어들여서 이쪽으로 싹 다 지출이 되는 거죠.
그 사실은 상신은 상신이었는데 경제적으로 돈이 들어오긴 했지만 자꾸만 이제 어떻게 다 지출이 심하게 됐었다. 그래서 좀 힘든 생활. 그렇지만 용신 상신이 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10년 동안을.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그 이후 이제 그 21세를 지나간 이후에 21살이 지나간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요게 이제 자대원부터 요게 31세부터 이렇게죠. 31세 자대원분이 31세부터 절초에서 뭐가 올라오죠? 경금, 기, 정이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래도 요 상신이 새로 올라왔어요. 그죠? 용신도 새로 나타났고 그러는 바람에 이 용신상신이 이 새로 올라온 바람에 여기에서 21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접고 사회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경제적인 게 막 이제 보태지기도 했었겠죠. 그런데 요게 새로 올라왔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어떤 수입 통로가 열리는 바람에 새로운 길을 가게 됐죠. 그렇지만 이 절주에서 올라오는 그 임계수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여기 정월기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정월기가 올라오는데 이 음간이에요. 정화에는 소개가 기토를 품지를 않았죠. 그러는 바람에 벌긴 벌지만 임계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부 다 어떤 지출에 감행하는. 그다음에 을목으로 인해서 자꾸만 을목으로 인해서 용신이 자꾸 더 맞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못 머무르고 이런저런 직장을 자꾸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한 대여섯 개, 많으면 10개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어떤 인생에서 정말 힘든 이 자대원에서 정말 힘든 삶을 사는 게 요 10년 동안이니까 31세부터 시작해서 40세까지죠. 요 40세까지. 이것은 어떤 현재의 삶을 여기까지 사는 와중에 여기가 최악이었다. 그러죠. 이 참 힘든 시기죠, 자가. 물론 절처에서 경기정이라는 게 절처에서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자에서 여기 올라오긴 올라왔다. 용신상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오지만 사실은 여기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다. 근데 여기가 절대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운.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죠?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요. 요 해대운으로 언제 들어갔느냐? 해대운으로 41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해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여기서 바로 뭐가 올라가죠? 병화 올라가죠. 그 다음에 개수가 올라오고 무토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바람에 그래도 병화가 떴어요. 병화 중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무토가 들어가 있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상시 양간으로 들어오니까 이 41세 이후부터 그래도 나름대로는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수입 또한 병화로서, 그죠? 병화 상신이니까 요 상신이 그죠? 이 병화로서 수입도 나아지고 여기서 또 새로운 밥줄도 형성이 되고, 그죠? 무토가 이 용신이 이제 밥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밥줄도 형성이 돼서 새로운 수입 통로와 새로운 밥줄을 또 잡게 됐죠. 그러면서 현재의 이름은 현재 유대운이 이제 61세에 올라와 있죠. 현재 대운까지 이르는 거의 한 20년 이상, 그죠?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대운이 이 절대운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그나마 이 해대운에서 이 병화로 인해서 상신에 두 갈래길에, 그죠? 양갈래길에 두 줄의 상신이라고 그랬죠. 양간은 두 줄, 이렇게 두 줄의 상신이다. 음간은 하나입니다. 한 줄이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때부터 그래도 나름대로는 산다고 하지만, 여기가 대상신이잖아요. 상신운이. 이 사오미로 들어와야 그래도 풀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꾸준히 절상신 이 30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좀 이따 잠시 후에 드리겠지만 원국에서도 또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술대운을 또 다시 만나겠죠. 술대운에서 술대운이 여기가 이제 51세부터 60세까지죠. 그러니까 여기 넘어오기 바로 직전까지 어떤 10년 동안이 이 술에 오니까 그동안에 쌓았던 인묘자가 뭐죠? 인묘자가 병을무가 이제 인묘가 되죠. 그래서 벌었던 거나 일했던 일이 전부 다 새롭게 인묘가 돼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그죠? 침체기. 그러고 나서부터 또 힘들었다는 거죠. 오기는 정화가 신정무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신정무가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노력은 많이 한 데에 비해서 상신을 음간으로 들어와서 여기는 용신을 품지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음간으로 들어와서 조금 힘이 많이 들어섰다. 그래서 사실은 먹고 사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전전긍긍 이 살에 대한 부분 상신이긴 하지만 살은 또 돈 잡으면 귀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결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와서 현재 61세에 유대운 들어왔습니다. 그럼 유대운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도 다시 절초로 올라온 게 이제 병하고 을무하고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새로운 상신이 올라오면서 또 밥줄인 용신도 품고 들어오고 밥줄로 들어오면서 물론 여기서 이 경금 때문에 지출은 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서 이제 벌어서 나눠 먹어야 되는 이런 방식을 하고는 있지만 상신도 들어와서 새로운 밥줄도 형성이 되고 용신도 들어와서 또 다시 어떤 그 사람들과 어울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이제 표제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유대운은 지금 앞으로 여태까지 진에서 태어나서 이 어린 시절을 이제 일대운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 유대운 사회자축 30년 과학이죠. 그 다음에 요 술대운까지 해서 이 40년을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61세부터 좀 희망이 좀 많이 생겼죠. 그죠? 병화가 올라왔으니까. 자,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여기 대운 여기 있으니까, 우리 육기 쪽에서는 이 상신이라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용신이잖아요. 그죠? 용신적인 부분입니다. 그 상신적인 부분은 저초에 올라와 있던 병화하고 무중에서 요 요게 이제 상신이 이제 환인데 신급 입장에서 요 관성이 상신이 됩니다. 요게 절처에 있는 이유, 절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테두리 들어와야 우리 수업 시간에 늘 얘기했지만 이 지장간 세계는 뭐다? 말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뚝. 여기는 변하지 않는 어떤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언제든지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나타난다. 근데 요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나눠놨을 때 요 부분과 월지와 일지 사이에서 공망이 진사가 걸려 있어요. 진사가, 그러니까 사회 나가서 가재나 상신을 안 가지고 태어나고 절제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조차도 또한 공망이 같이 걸리는 통에 요게 문제가 생긴 거죠. 사회 나가서 버는 것도 안 되지만 내가 버는 것도 또한 안 되며 배우자 또한 공망이니까 그죠. 배우자 또한 비어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일지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배우자가 있고 없고 차이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등하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요게 조상궁이에요. 조상궁에서 이거 술이 붙었잖아요. 그죠? 술이 붙었으니까 인묘자가 뭐라고 붙었냐면 병하고 을하고 무토가 붙었습니다. 이 조상궁에서 인묘시킨 병을무로 인해서 여기는 요 일지가 요렇게 바로 요게 기문이 걸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이게 기문입니다.
기문관사, 그죠? 이걸로 인해서 여기가 기문이 입력을 안 시켰더라면 설사 공망이라도 주말부를 한다거나 월말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잠시 동안 떨어져 살더라도 배우자는 공생을 한다는 거죠. 같이. 물론 공망이니까 또 상신이니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연지에서 임묘시키는 요 인자 때문에 또 절처에는 임수가 올라왔죠. 임수가 올라와서 이 병화라는 부분을 또 두드러 패고 임묘까지 시켜놨기 때문에 배우자의 궁이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타났죠. 공망인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임묘진 부분과 또 여기 임수에서 올라와서 또 맞은 부분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우자 궁이 비었다. 공망으로 인해서, 그죠? 공망에서 비인 것도 있지만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딴지를 걸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사람을 만났다고는 해요. 만났지만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왜? 이 조상궁에서 허락이 돼야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 조상궁이 서열로 따졌을 때 여기가 조상궁이 제일 위고요. 그 다음에 부모궁이 두 번째, 내가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파나 선생님들은 근묘화시로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저희들은 이제 궁성이 우선이니까 그렇죠. 궁성이니까. 그래서 이 조상궁에 있는 이 조상궁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부모님들까지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앉을 요까지는 나의 현실적인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이 조상궁에 대한 부분, 조상궁이면서 먼 땅이죠, 먼 땅입니다. 여기에서의 어떤 이 영향을 주는 이 파트,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술이 붙어갖고, 그죠? 병하고 을목하고 무토가 임묘되는 바로 용지상신을 전부 다 공망 진사를 포함해서, 그죠? 여기를 진사를 포함해 공망까지 포함해서 임묘까지 전부 다 시켜버렸죠. 여기 임묘시키고 무토도 임묘시키고. 그러버리니까 이 사회에 나가서 자 공망이 연지했고 여기가 공망이다. 그럼 사회에 나가서 우리 직장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부모궁이면서도 직장에서 이 한 직업에 오래 머물 수가 없다. 만약에 한 직장에서 오래 공무원 같은 거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10년을 넘어서서 결국 위태롭게 돼서 다시 나와야 되는, 그래서 정퇴직 할 수가 없는 관계 되겠죠. 배우자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수업 시간 늘 얘기를 했지만, 여기 이제 상시 있는 경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나를 만나는 배우자는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활동력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유대원 61세가 들어왔는데, 역술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이 많은 시간 동안, 그죠? 인생사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20대 전까지야, 이제 뭐 학창시절이고 북문교도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해대원에서 여기에서 해에서 이 병화로 인해서 요 상신이 병화가 들어오고 용식까지 품고 들어왔죠. 새로운 돈줄에서 기저 수입통에서 밥줄까지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그래도 그나마 여기까지 오면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괜찮은 삶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괜찮은 삶이라는 게 여기의 삶에 비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힘든 삶을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말을 한 것이 이 대운이라는 부분, 대운이라는 분이 이 사주가, 그죠? 사주가 불여 대운입니다. 대운은 불여 세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세운은 불여 월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대운에서 길을 잘못 만나면, 차가 그렇잖아요. 리무진이든 뭐 BMW 되겠든 뭐가 됐든 아무리 좋은 차라도 다니는 도로가 시골길 자갈길 비포장으로 다니면 그 차 금방 망가지죠. 그죠? 타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듯이 이 사주가
대운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의 이 대운이죠. 아까 진에 태어나서 이렇게 이 항로가 유대운까지 현재 와 있지만 이 항로가 힘들었다는 거죠. 왜? 자갈길과 비포장도를 만났다는 거죠. 이 가자나 좋지는 않은 사주지만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이렇게 흘렀다. 그러면 요 세운이 대운이 좋은 세운이죠. 비록 여기서는 갖고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병화 갖고 태어났지만 이 상신대운을 만나면 여기가 이제 부모님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사는 거죠. 상신이 내가 돈 버는 게 아닌데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누리고 살았다. 이건 부모님이 잘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이렇게 이제 기울어가는 쪽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좀 많이 누리다가 점점 힘들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가운데도 살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일간이 월지에서 태어났을 때 요 연간에 의해서 용신과 상신이 결정되면 그죠? 이거 밥줄과 돈줄과 밥줄이 결정되면 이 운에서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죠. 여기가 이제 대상신운이니까. 그죠? 이렇게 도는 바람에 좀 많은 만거풍선을 겪어서 결국은 공망 맞아서 이거 진사니까. 그죠? 사회에서 한 직장이 오래 못 있고 여러 직장 또 여러 직업으로 참 많은 고난을 겪었던 이제부터 이제 조금 많이 나아지겠죠. 많이 다가갔죠. 그죠? 그래서 나아지겠지만 고난을 겪어서 결국은 역술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어떤 사주죠. 물론 이 조상궁에 대한 어떤 조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결코 살아가면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는 조상님에 의해서 부모님이 나셨고요.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들이 나왔고 우리들로 인해서 자손이 나옵니다. 이거 세대 간의 흐름이잖아요. 이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다. 유전적 인자, 그 다음에 혈통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조상님들의 얼이라고 하잖아요. 정신이 계승되어 오기 때문에 결국 그 근묘화실이라는 어떤 부분이라는 것은 조상님들 근원이 돼서 부모님 때로 인해서 내가 꽃이 피우고 나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이제 과일이 자식들이니까. 그런 의미의 이제 어떤 시대별로 이런 저기하고는 좀 약간 좀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결코, 대운에 대해서 그렇게 허술하게 판단할 게 아니고, 대운 하나하나, 그에 따른 또 연도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지금 어떤 기륭화복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감정을 해서 우리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학자라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성학을 이루길 바라시고요. 우리 여태까지 이 채널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조금만 더 사랑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